애정보다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신하의 악사를 위에 있는 자가 알게 된다면 신하는 조심하게 될 것이며 반드시 그것을 벌하게 되면 악사는 없어진다. 악사를 모르고 있으면 신하는 제멋대로 놀아나고 벌하지 않으면 악사를 향하게 될 것이다. 가령 하찮은 물건을 남몰래 숨겨두면 증산이나 사후와 같은 청렴결백한 인물이라도 의심받게 될 것이지만 백금을 시장 바닥에 놓으면 큰 도둑도 그것을 훔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널리 알려질 염려가 없으면 증산이나 사후도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도둑질하지나 않을까 하고 의심을 받는 법이며 반드시 공개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큰 도둑도 장바닥에 놓아둔 황금을 훔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국가를 통치할 경우는 감시하는 자가 많고 그 죄를 엄하게 하며 법령에 의해서 금지한다. 모친의 자식 사랑은 부친의 자식 사랑의 배가 되지만 부친의 명령이 자식에게 실행됨은 모친의 사랑보다 10배나 크다. 관리는 백성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있지 않지만 그 명령이 하달되고 실천되는 양상은 부친의 만배에 해당할 만큼 크다. 모친이 애정에 빠지게 되면 그 명령은 실천되지 않으며 관리가 위험을 갖추고 있으면 백성은 복종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애정에 의할 것인지 위험에 의할 것인지 곧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식의 일상의 일이 안전하고 몸에 유익한 일이며 자식의 행위가 안전한 이익이 된다면 몸을 행함에 있어 죄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군주가 백성을 대할 경우는 곤란이 있으면 그 목숨을 요구하고 평화스러울 때는 전력을 다하여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부모는 깊은 애정으로 자식이 안전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하려고 하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군주는 사랑하거나 이익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오직 백성의 필사적인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 명령은 실행된다. 현명한 군주는 그것을 잘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꾸지 않고 위험 있는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친이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자애심을 잊지 않으면 자식이 비행을 저지르는 수가 많게 되는 것은 사랑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부친이 애정이 박하고 채찍으로 교훈을 주면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수가 많은 것은 엄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겉만 보고 쓰지 말라.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으면 그 가운데 장님이 있어도 알 수 없고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가운데 벙어리가 있어도 알 수 없다. 눈을 뜬 다음에 물건을 보여주고 질문을 해보아야 비로소 장님인지 벙어리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바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며 일을 시켜보지 않고는 무능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들어보고 그것이 도리에 적중하거든 그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그 공적의 유무를 조사해보면 바보인지 아닌지 당장에 알 수가 있다. 장사를 찾아내려 할 때 그 당사자의 말만 들어보아서는 알 수 없다. 비록 오획과 같이 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소치나 도마 따위를 들도록 해보면 힘이 센지 약한지를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직은 능력을 시험하는 솥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바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술수가 없는 자는 군주에게 임용되기 전에만 득이만면할 것이며 무능한 자는 일이 맡겨지기 전에만 득이만면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 말을 수식하여 웅변을 늘어놓을 것이며 관직에 임용되지 않으면 몸을 치장하여 고상한 척한다. 그래서 세상 군주는 그들의 웅변에 어리둥절하고 그 고상한 풍채에 속아 그들을 예우하게 된다. 이것은 물건을 보여주지도 않고서 시력이 좋다고 판단하고 답변도 들어보지 않고 벙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으며 그래서는 장님이나 벙어리를 식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현명한 군주는 신하의 말을 들어본 뒤에는 반드시 그것이 실용적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며
행위가 있은 다음에는 그 실적을 평가해야만 낡은 탁상공론이 없어질 것이며 오만이나 허위 따위도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요즘에 소위 공부했다는 자들은 모두 옛 책에 나오는 왕들을 예찬하며 당시의 사정은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한다. 위에 있는 자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세금이 언제나 무거우면 생활이 어렵게 되며 아래에 있는 백성은 위를 원망할 것이니 천하가 크게 혼란해진다. 이것은 물질을 풍부하게 하여 백성에게 선심을 쓰면 형벌을 가볍게 해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잘못이다.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이미 물질이 풍족해진 뒤의 일이다. 비록 물질을 풍족하게 하여 백성에게 선심을 쓰더라도 형벌을 가볍게 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체로 부잣집의 자식들을 보면 물질을 쓰는데 자유롭다. 물질을 쓰는데 자유로우면 함부로 소비하게 된다. 함부로 쓰게 되면 사치를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너무 귀여워하면 앞으로 엄하게 대할 수 없게 되며 엄히 대하지 않으면 자식은 제멋대로 놀아나게 된다. 사치를 하게 되면 가난해질 것이며 제멋대로 행동하면 난폭해지기 마련이다. 이상 말한 바가 물질이 많고 너무 귀여워하며 형벌을 가볍게 하는 데서 비롯되는 태단이다. 대체로 사람의 생활을 보면 물질이 풍족하면 일을 태만히 하고 위에 정치의 여유를 보여주면 제멋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 물질이 충분하면서도 부지런히 일한 자로는 신농시가 있었고 위에 정치의 여유가 있는데도 근신한 자로는 증삼과 사후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 백성들이 신농시를 따르지 못하고 증산이나 시추를 따르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노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족함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멈출 곳을 알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을 만큼 탐하지 않는 사람은 노담뿐일 것이다. 만일 백성들을 끝없이 만족시키려 한다면 정치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백성들은 모두 생각을 노담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걸은 존귀한 점으로 본다면 천자와 다름이 없었으나 자기의 존귀한 점에 만족하지 않았고 부의 점유에서도 천하의 온갖 물질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군주된 자가 백성을 만족시키려 하더라도 백성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천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걸은 천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백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다스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국가를 다스릴 경우에는 계절의 노동을 적절히 하게 하며 물자를 생산하고 조세와 부역을 조사하여 빈부의 차가 없도록 하며 작곡을 후하게 하여 신하의 덕성과 능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발휘시키며 형벌을 무겁게 과하여 비행을 없애며 백성은 그 노동으로 부를 얻고 일을 잘하면 지위가 높아지도록 하며 과실을 범하면 벌을 주고 공이 있으면 상을 받으며 자선적인 은혜를 목표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왕의 정치인 것이다. 인간관계는 이의 관계이다. 옛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머리를 감는 일과 같다. 머리털이 빠질지라도 감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털이 빠지는 손해를 안타까이 여기는 한편 모발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익을 망각한다면 어느 편이나 타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본래 종기에 침을 맞으면 아픈 법이며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쓰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고 아프다고 해서 침을 맞지 않으면 병도 낫지 않는다. 오늘날 상하의 관계에는 부자 간의 친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를 행하여 아래를 억압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한을 사게 된다. 그뿐 아니라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반갑다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대수로이 여기지 않는다. 어느 편이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남자는 축복받고 여자는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이 장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다룰 때도 타산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애정이 없는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오늘날 학자가 군주를 논의하는 것을 보면 상하가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군주의 백성에 대한 애정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며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인의 처세의 방침은 법령과 금제를 구석구석까지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 법령과 금제가 분명하면 모든 관리의 직무가 잘 행해진다. 또 상벌을 분명히 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백성은 군주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관리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국가는 부강해질 것이다. 국가가 부강해지면 패왕의 업이 완성된다. 패왕이 된다는 것은 군주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군주가 그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행함으로 관직을 수여할 경우는 그 능력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고 상벌을 수여할 경우는 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한다. 신하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들이 힘을 기울이며 목숨을 다하여 일하면 그들도 공을 세우고 장록을 얻게 될 것이다. 장록을 얻으면 부귀가 보장된다. 부귀를 얻는다는 것은 신하에게 큰 이익이 된다. 신하가 그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바친다. 있는 힘을 다해 써버려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군주가 어질고 신하가 충성되어야만 패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